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의 셋째 주 10월 19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는 토요일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제가 남기 때문에 좀 일요일 건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경주 10경주하고 11경주 두 경주. 일단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컨디션이 맞아야 된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9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 국내산 5군이요. 이 경주는 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K1력이 지난번에 마지막에 날라온 동해구쇼에게 지금 덜미를 잡혔는데 거의 인기 1위권이 확실히 되죠. 여기 문세영 기수의 굿스카우트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2살짜리 커가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3살짜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K1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머제스틱입니다. 직전 1300을 두 번을 연타를 뛰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죠. 작고 체장이 좀 짧기 때문에 두 번 다 보면은 14초 1이나 14초 2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거의 탄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굿스카우트 8번이죠. 문세영 기수인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바닥에서 좀 경주를 펼쳤어요. 그 전에 이제 권석원 기수라든가 다른 기수들은 앞쪽에서 경주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빨리 그런 것들을 습성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일단 이 경주가 조금 늦어요. 늦어서 굿스카우트의 문세영 기수가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경주를 펼친다면은 오히려 앞에 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꺾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로얄 파이터입니다. 두 번 1300을 뛰고 승부를 한 마필인데 아직은 조금 더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비의 혈통이고 앞말이긴 하지만 리비의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리비의 혈통에서 460km 대면은 좀 장거리도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대비가 늦어진 것 뿐입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리비의 혈통은 20전 이상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니데이인데, 자, 직전 이기는 과정을 보면은 문세영 이쿠야스 기수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모닝아이치나 루나챔프가 안으로 많이 기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루나챔프가 많이 안으로 기댔기 때문에 다른 마필이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건 없어요. 오늘 승군전이고 지금 조교 패턴을 좀 많이 바꿨죠. 지난번에 입상했던 그런 패턴을 다시 이제 이번에 조교를 해갖고 나왔는데 매번 그렇진 않아요. 매번 통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통하지만 오늘은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쿠야스 기수라도 세게 봐줄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뛴 그런 걸음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주는 K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팅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2살짜리고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두 번 지금 또 거기다가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기려면은 조금 더 이기려면은 선행밖에 없는데 답은 선행밖에 없는데 다른 마필이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특히 글쎄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과천대왕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의 53kg라면은 여기서 선행을 좀 시도를 하겠다는 거 그런 거고요.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만은 K력 자체가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배팅하기는 좀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경주는 좀 쉬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암말들입니다.
역시 그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일단 뭐 스마트 타임이라든가 브라운 아이린, 뭐 퀸즈타운 이런 마필들이 인기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수요일까지 조교에서는 올버니 드림인데,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약간 너무 조교가 갑자기 세져서 그런지 좀 세졌죠. 다른 때보다 2번이나 스포를 했어요. 다른 때는 좀 가볍게 했는데, 2번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제가 목요일은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날 동반 습보하는 과정 습보를 했고, 목요일도 습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여파가 남아 있어요. 아직 안 말이고 아직 힘이 덜 차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약간 파행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버니 드림이 현장에서도 컨디션이 좋다면 뭐 좀 붙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올버니 드림이 제가 조교 본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를 들고 나온다면, 어차피 올버니 드림을 축으로 간다면 배당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좀 그런 단점을 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버니 드림의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뭐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쉬운 경주는 아닌데, 이 경주에서는 삼복승식 말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1번 삼손입니다. 삼손. 그렇게 큰 능력만은 아니에요. 이 치프 PT 혈통이 다 이렇게 썩 잘 뛰는 마필들은 없죠. 누구죠? 치프 레드캔 하나 빼놓고는. 그게 1900인가에서 지하주 기수가 대한장군을 이기고 이제 입상을 했는데, 그 마필도 뛰는 그 자세를 보면 좀 느리죠. 전체적으로 걸음이 느려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서 경주를 펼치는데, 그날 경주를 보면은 일단 치프 레드캔이 자기의 자력보다는 상대가 많이 무너져 줬다는 겁니다. 무너져 줬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그런 경주가 걔한테는 어울렸다. 근데 이 치프 PT의 혈통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걸음이 느려요. 상당히 좀 느립니다. 얘도 뭐 이렇게 빠른 걸음은 아니죠. 최고 한 450km밖에 안 나가는데도 그렇게 빠른 걸음은 아니다. 그다음에 투어 마이더스가 인기권에 있는데, 얘도 좀 아직 힘이 들 차 있어서 낭창거려요. 좀 흔들리는 그런 주행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좋은 인연과 라운 볼라벤은 지지난주인가요? 나오려고 조교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10월 7일 날 구절 찰과상이 생겼네요. 그래서 조교를 좀 제대로 못하다가, 뭐 이번 주에는 뭐 조교는 제대로 했습니다. 뭐 월요일 날도 습보를 했고, 수요일 날도 좀 가볍게 놔주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좀 자세가 높거나, 그 다음에 좀 걸음이 느리다는,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삼복승식에, 그러니까 삼손도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은 어차피 1200을 뛰어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을 축으로 해서 나머지 뭐 라운볼라벤이라든가 또 앞에 갈 수 있는 캐도비마, 뭐 이런 마필들 한 두 방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삼손을 끼워 놓고 삼복승식을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샤이너 슈어가 어드마이어돈 혈통인데 잘생겼어요. 의외로 잘생겼습니다. 유연하고요. 근데 아직은 조금 힘이 덜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유연성이라든가 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엿보이기 때문에 좀 얘의 어떤 경주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강자도 마체가 좀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피코 센트럴의 혈통답지 않게 상당히 좀 빠릿하고요. 아직은 좀 힘이 덜 차 있습니다. 안으로 좀 많이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요 두 마필, 요 천년 강자나 샤이너 슈어는 말의 어떤 경주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삼손, 좋은 인연과 삼손을 축으로 해서 삼복승식 정도 노리면 어느 정도 배당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워낙 경험만 있다 뿐이지 뛴 걸음은 없기 때문에 배당에 좀 메리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보다는 복승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삼복승식을 좀 기준으로 공략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만한 능력입니다. 명문대사부터 시작해서 클린업 볼트, 신봉불패, 명문천하, 빅밴드. 역시 이제 5군이죠. 가장 이번 주에 출전 두수가 적었던 5군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는 지금 조교 좋은 말이 2마리가 있어요. 명문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업 볼트가 있습니다. 근데 명문대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상당히 부진말하고 이미 말씀을 드린 그런 말인데, 월요일날 이 명문대사가 스노우킹이 있죠. 상당히 어토일자에 출전하죠. 문세영 기수와 관리사가 같이 이렇게 동반 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스노우킹이 걸음이 무너지는 건지 명문대사가 그만큼 잘 따라간 건지 제가 조금은 오랜 시간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코너를 건너갈 때 보니까 명문대사가 잘 따라가요. 순간적이지만. 근데 이마필이 그동안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월등하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돋보이진 않아요. 돋보이진 않는데 그날 월요일날 아주 순간 탄력이 좋았던 스노우킨을 잘 따라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명문대사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린업 볼트입니다. 클린업 볼트는 지난번에 인기 3위를 차지할 때 제가 착순도 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컨디션이 나빴었는데 9월 14일 날 뛰고 9월 16일 날 다시 골망염. 근데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증의 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두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클린업 볼트 같은 경우는 500kg짜리 체형인데 약간 체고는 높지만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 선행으로 이겼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주에서 8마리가 출전하고 당연히 신봉불패가 선행을 갑니다. 5번이죠. 근데 얘가 지금 오늘 1000m긴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6군을 상대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 다 경주에서 당연히 데뷔전이니까 둘 다 상대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상강마마나 에코블루가 세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대들을 보면 상강마마나 에코블루를 빼고 나면 얘가 뛴 상대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건데, 이 신봉불패의 걸음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으로 치우치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자세가 낮기 때문에 제가 1200이면 무조건 꺾어드린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1000m긴 하지만 상대가 세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봉불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꺾고 시작을 할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단지 조건이 이 명문천하가 컨디션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마필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 고개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못 되는데, 신봉불패가 1000m를 그동안 뛰어왔다면 명문천하는 1300을 다 소화를 시키고 왔어요. 거기다가 순발력도 있어요. 고개가 높아서 리듬감은 떨어지지만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신봉불패를 아마 자르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문대사가 만약에 컨디션이 이만큼 생각만큼 올라와 있다면 좀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에서는 명문대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명문대사의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명문대사만 올라선다면 클린업 볼트는 좋아졌고, 명문천하는 이미 다 1300인을 다 뛰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거리가 짧아진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엮어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명문대사만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자, 지난번에 2번 갈색 전령과 이스터킨, 지난번이 아니고 주행심사에서
근데 갈색 전령은 사코나까지는 잘 왔어요. 직선 중반 거기까지 잘 왔는데 라스트에서 좀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스트킨은 초반부터 끝까지 붙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스트킨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갈색 전령이 제가 뭐 어저께는 안 봤으니까요. 오늘 그 습보를 했습니다. 오늘 습보를 조교사가 직접 했는데, 주행심사 때도 그러더니 역시 조교 때도 발이 높아요. 발심이 높아요. 뭐 단거리이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겠지만 그만큼 상대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색 전령은 아무래도 오늘 경주에서는 뭐 순위권에 들면은 뭐 배팅권에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명불패입니다. 데뷔전 때 아마 그 이하나 기수가 3코너에서 속된 말로 이제 물 먹으러 갔다 왔죠. 그래서 낙마를 했고, 2개월 그 출전 정지를 당했고, 지금 다시 이제 10주 만에 나옵니다. 근데 이마필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하는 짓을 보면 여기서 가장 세요. 가장 셉니다. 가장 강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똑바로 또 뛸 거냐입니다. 똑바로 뛰느냐, 또 물 먹으러 가느냐가 관건인데, 뭐 오경환 기수하고는 조금 그 이하나 기수하고는 주먹의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 먹으러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진명불패가 지난 그 주행심사 때에서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선행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고요. 이제 아르고 임팩트입니다. 외곽에서 치고 나오겠죠. 이제 진명불패를 넘어서려고 하려고 하는데, 2살짜리 안말, 지난번에 선행을 그 김혜성 기수가 나가서 무너진 것을 감안한다면 김동수 기수가 무리해가지고는 결코 이 진명불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주에서 아르고 임팩트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아르고 임팩트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마필은 이스트킨하고 진명불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고 임팩트를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간다. 못 갈 때는 무너질 확률이 더 많이 무너질 확률이 높고, 데뷔전에 무너진 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마필을 6번 진명불패나 11번마 이스트킨은 뭐 여러분들 종합지 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오늘 삼복승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5번 고속주파입니다. 고속주파. 자, 이제 3번의 경주 경험을 했는데 9월 17일 날 요배통이 있었고요. 8월 30일 날 뛰고 9월 17일 날 그 7주 만에 나오는데, 뭐 지금 그 훈련 패턴을 보시면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만큼 뭐 이렇게 큰 요배통의 여파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요배통이 있었다면은 착지할 때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월요일 날도 누구죠? 오발탄하고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고, 아주 뭐 앞말이지만은 좀 등치도 크고요. 다부져요. 다부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마필을 좀 한번 노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진명불패나 이스트킨의 어떤 잠재된 능력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복승식은 좀 위험하고, 삼복승식이나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복연승식까지, 그러니까 복승식을 좀 제껴두고 일단 뭐 다른 막건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군입니다. 일단 3번 아큐러스입니다. 아큐러스는 많이 그 어드마이돈의 혈통인데, 역시 그 뭐랄까 제가 이제 매번 표현하는 덴박입니다. 덴박. 체형이 조금 그 둔탁해요. 둔해요. 매끄러운 그런 체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뛰는 자세를 봐도 조금 약간 그 뭐랄까요, 좀 둔해요.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가지런하다 뭐 이런 그 발 쓰는 것도 약간 그 좀 뻣뻣한 감도 있고. 근데 이제 3번 게이트가 1200인데 얘가 선행을 뭐 외곽에 이제 야전 대장군이 있고요. 두마필이 앞선에 붙겠죠. 앞선에 붙을 겁니다. 근데 야전 대장군도 뭐 직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 뭐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조금 자세가 낮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주에서는 뭐 꺾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성제국입니다. 4번인데 약간 아직도 안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요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고요. 문세영 기수가 뭐 선행을 나서려고 할까요? 아마 야전 대장군이나 아큘러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갇힐 염려도 있죠. 안으로 아직 기대고. 대군항입니다. 5번인데 좋아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약간 높아요. 자세가 높은데 근데 오늘 이 아큘러스나 대군항이나 야전 대장군 그랑블루는 뭐 나중에 좀 보겠고요. 지금 아직은 좀 어리고요. 오늘 볼 말은 7번 축제의 빛입니다. 이 1000만원짜리 말인데 볼포니에 1000만원이면 진짜 볼품 없는 마필입니다. 볼품 없는 마필인데 이 볼포니 혈통들이 대부분 보면 좀 둔하죠. 등치는 좋지만 유연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마필들인데 얘가 지금 순발력을 보면은 앞에 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큘러스나 야전대장군의 바로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경주에서 뭐 일진마루가 가든 명성제국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축제의 빛은 5번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만 잘 잡으면 힘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미 뭐 1300이나 1400을 다 뛰어봤습니다. 상대는 세진 않았지만 거리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7주 만에 나왔지만 조교 강도를 좀 강하게 하면서 이번에는 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짝만 붙어주면 돼요. 힘이 좋기 때문에 힘으로 이경주는 뭐 힘으로 뛰어야 되죠. 뭐 아큘러스 2살짜리, 야전대장군도 2살짜리, 뭐 명성제국, 대군항 다 2살짜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을 했던 축제의 빛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두권에 붙어 있으면 맞고는 꼭 쥐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근데 좀 분산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경주를 안 골랐습니다. 근데 축제의 빛을 좀 노리는 게 좋겠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장산라이언이든가 슈퍼셔린, 아너앵겔런트. 일단 이 세 마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3번 지존의 신세기나 11번 불가항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뛸 마필은 아니에요. 지존의 신세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발을 한쪽 발밖에 안 써요. 오른쪽 발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이 왼쪽 발밖에 안 써요. 중심이 다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왼쪽에 그 데미지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3차까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월드장을 축으로 해서 싱코블랑코를 적중시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었는데 1300에다가 3번 게이트 앞에도 가죠. 앞에도 가기 때문에 오늘 1300m입니다. 거기까지만 봐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불가항력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좀 차원은 틀리지만은 지금 1200이나 1300 딱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하롱 타임을 보면 13초 6, 13초 8 그러니까 1200, 1300까지 1300일 때는 한 0.2초에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요. 그만큼 뒷심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워낙 순발력이 좋죠. 지난번에도 뭐 헤니 액티브나 가속 비상이랑 뛸 때 보면 선두권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헤니 액티브가 있었고 슈퍼셔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주에서 또 꾸역꾸역 뛰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빠른 경주에서 1300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자, 이 두 마필이 장산라이언이나 지금 슈퍼셔린 이런 마필들하고 능력을 견주어 볼 때는 일단 장산라이언이 한 수 위에요. 지금 1000m나 1300이나 1400을 다 지금 뛰고 올라온 마필인데 단지 2살짜리 앞말이라는 겁니다. 앞말이고 아직 완벽하게 힘이 안 찬 상태에서 3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을 보면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문제는 슈퍼셔린이죠. 꼭 선행을 가야 되는데 너무 빠른 페이스를 만났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인데 왜 얘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외곽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가 아니고 안쪽에 빠른 마필들 지존의 신세기, 아너앵겔런트, 뭐 불가항력, 미스로브 이런 마필들이 나가도 얘가 외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안쪽 게이트 같았으면 쉽게 부러뜨릴 수가 있죠.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려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아너앤 갤런트는 덩치에 비해서 라스트가 안 나온다라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고레스타나 비그랜드 이런 마필들 그런 마필들 사이에서 졌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장산 라이언이나 다른 여타 마필들을 능가하기는 아직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너앤 갤런트는 좀 뒤로 돌려서 공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해피한 거리입니다. 50kg의 부담 중량인데 승군전인데 자, 요 마필이 제가 우연히 보니까 뭐 인디언 블루 또 그다음에 뭐죠? 노시크림 모어 그러니까 얘의 그 형제들이 다 잘 뛰었어요. 근데 그 얘네들의 그 뭐죠? 장점을 보면 다 근성이에요. 유연함보다 근성입니다. 뭐 인디언 블루가 유연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다음에 뭐 노시크림 못이 부드럽진 않아요. 전부 다 근성이나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중에서 근성이 좀 돋보이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9주 만에 나오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항상 요 마필은 이번 경주 좀 어떻게 뛰나 좀 봐뒀다가 다음 경주에 좀 써먹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산 라이언과 슈퍼 서린인데 기존의 신세기와 불가항력이 적정 거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 경주도 이렇게 축을 선정해서 공략해도 먹을 게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런 시간에 커피 한 잔 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경주입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마찬가지죠. 해마루하고 벤투스. 세명장은 선행 가야 되고 선행마가 너무 많아서 선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 따라가면서 뒷심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경주에서는 좀 이겨줘야죠. 그 다음에 예당이랑 뛸 때도 정말 억지로 왔어요.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서서 아주 쉽게 이겼지만 오늘은 뭐 선행 나서 개선행진곡도 있고 누리왕도 있고 부산성킹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행진곡 같은 경우는 조교를 조금 덜 해갖고 나왔고요. 3주 만에 나와서 그런지 조교를 좀 약하게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이미 제가 언제죠? 7월 26일 뛰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뭐 다음번엔 무조건 꺾겠다고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볼 일은 없어요. 자, 왕송입니다.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전력의 상승세를 탔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1700에서 이제 무너졌어요. 이번엔 다시 1300으로 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깡바닥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깡바닥에서 날라와 가지고는 해마루나 벤투스를 못 이겨요. 거기다 뭐 부담 중량이 2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송도 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어차피 벤투스하고 해마루가 두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우위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수 파티의 어떤 생김새에 대해서 말씀을 속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전을 뛰면서 2승했어요. 준우승 한번 차지하고. 근데 이 들어올 때 보면은 전부 다 뒷심이 없어요. 상대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약했는데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그 김철호 기수가 이번 주에 첫 기승을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기승을 하는데 이 장수 파티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예시장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90에서 500km 나가는데 정말 두 사람이 예시할 정도예요. 막 힘이 넘쳐가지고. 근데 실전에만 들어가면 풀빵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매니필이든가 이런 혈통이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고가죠. 고가인데 이렇게 못 뛰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아직 뭐 예시장 가서 봐도 어떤 하자가 없고요. 그래서 뭐 장수 파티를 이번 경주에 좀 한번 삼복승 정도로 좀 노릴까 좀 생각인데 일단 김철호 기수라는 거 군대에서 돌아와서 어떤 그런 감각, 기승술에 대한 감각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57kg 부담 중량도 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수 파티의 컨디션이 뭐 여지껏 어떤 그런 컨디션에서 변화를 보인다면
삼복승 정도로 좀 공략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경주는 4번 해마루와 벤투스로 끝날 확률이 크다. 그렇죠? 뭐 얘도 해마루도 0.5kg, 벤투스도 0.5kg. 요 정도 올라가지고 성산가야 같은 경우는 1kg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왕송은 2kg, 52.5에서 입상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세명장도 0.5kg 늘었는데 선행을 못 가는 승리의 기운도 57.5예요. 나머지 마필은 뭐 다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0.5kg씩 늘어난 해마루나 벤투스가 자기 능력을 보이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2000m. KR캡 클래식인데, 이게 아마 이제 그 12월 달에 있을 그 그랑프리의 전초전이겠죠. 그죠? 외산마들 다 나와 있고, 이제 하나 이제 국산마 마이데이가 와 있는데, 이제 앞말입니다. 2000m. 근데 이 마이데이는 아직 2000m를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런 게 지금 마이데이에게 좀 불리한 점인데, 부담 중량만 좀 떨어졌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장치열 기수가 기승을 하는군요. 참 장치열 기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딱 한 발 쓰는 마필. 근데 오늘 상대는 좀 세죠. 지금까지는 베스트 캡틴, 싱그러운, 물푸른 청룡 이런 마필들을 띈 거 보면 역시 다른 마필들을 그러니까 외산마 원비터블이나 황금비율, 인디언 블루, 뭐 삼정제왕을 이기긴 좀 어렵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에서 깜짝 놀랐겠던 이 삼정제왕입니다. 이제 3세인데 8번을 뛰면서 5승했어요. 뭐 제가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잘생겼는데 1군까지 무난히 갈 거다. 근데 1군을 와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마필이 사실 드물죠. 드문데 삼정제왕이 지난번엔 선행을 나섰다가 다시 내주고 따라가면서 다시 취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얘는 뭐 전천후입니다. 뭐 굳이 선입, 취입 이런 거를 가늠할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3주 만에 출전하는 게 조금 3주 만에 출전하고 조교를 좀 약하게 했다는 겁니다. 3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션만 맞춰주면 되지 굳이 뭐 뛰어다닐 필요는 없죠. 컨디션이 맞나요? 여러분들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언비터블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직전에도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또 뒤에서 날라오다 말았어요. 그만큼 딱 좋아진 만큼. 근데 착차가 없었죠. 1과 2분의 1, 머리. 그 착차는 좀 크진 않아요. 57kg인데, 자, 이마필은 하만식 기수가, 탔든 안 탔든 간에, 타봤든 안 타봤든 간에, 그 오래간만에 타면 이마필의 성향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계속 타기를 좀 제가 원했던 건데, 지난번에도 만약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세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말씀은 드렸고요. 이 마필은 이 마필이었던 언비터블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몰라가지고는 힘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개를 잘 풀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황금 비율은 앞에 가고 마리 대물입니다. 57kg의 공백기인데 아직도 좀 덜 살아났어요. 근데 이마필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조교사가 되어 있는 양희진 기수가 데뷔전부터 타던 마필이에요. 제가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들 이마필은 무조건 뛰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1군까지 와가지고 자기 능력은 다 발휘했는데 그 뒷다리 파행이 지금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었다 나오고 그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조교 강도를 그렇게 세게 못 높여요. 그 다음에 그 월요일날 조교할 때 놔줄 때 보니까는 말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아직 회복이 좀 덜 됐다는 얘기고. 자, 뭐 오늘은 축으로 가겠습니다. 인디언 블루입니다. 인디언 블루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인디언 블루를 꺾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뭐 삼복승식으로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엔 담양축제를 좀 놓고 여기 같이 출전한 삼정제왕 그 당시에 삼정제왕이 2군에서 1군으로 승군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봤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나섰다가 내줄 때 좀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는데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양 축제는 거의 후미권에서 인디언 블루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사코나 돌 때 보니까 앞에 있었죠. 조금 근소한 차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추입을 시작했는데 담양 축제가 거의 이제 목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담양 축제의 걸음은 썩 좋은 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인디언 블루를 제가 그 당시 이제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시장 가서 말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인디언 블루의 컨디션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약간 왼쪽 앞다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웠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문세영 기수가 맘 놓고 조교를 했어요. 월요일날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내주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 경주에서 2000m이기 때문에 취입이 돼요.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57kg에서 54kg의 부담 중량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축으로 공략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황금 비율입니다. 얘가 이제 앞에 가면은 그냥 껐덕껐덕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언비터블이 좋아졌고 삼정제왕 황금 비율 후차권에서는 이렇게 세마필인데 이게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한 마리를 자르고 가든지 어차피 삼복승식은 배당이 없는 거고요. 무조건 한 마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은 역시 이제 언비터블입니다. 그동안에 언비터블이 보여준 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삼정제왕이나 황금 비율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이상은 언비터블이 조금 넘어서 마지막에 어떤 경합은 좀 펼칠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대물만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 그죠? 스페셜 때는 지난번에 1800을 경험을 해봤는데 기록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요. 연주대군이 두 번의 1800m. 오히려 기록은 얘가 낫죠. 9월 28일, 얘는 9월 6일 날 뛰고 6주 만에 출전하고, 연주대군은 3주 만에 출전하고. 근데 연주대군한테 57kg는 너무 무거워요. 자꾸 이것 때문에 올라오다 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만 싹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스팅캠프도 뒷심은 좋지만 일단 얘의 자세로 봤을 때는 일단 장거리는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날라올 수는 있는데 라온에스프리라든가 부산성킹이라든가 하나이탱, 터보제트 이런 마필들에게 좀 졌다는 것이 아직은 이렇게 세게 봐줄 이유가 없고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이제 이 한딩콘입니다. 한딩콘. 여태까지 파행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못했고요. 아직도 파행은 있어요. 파행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조교를 누구죠? 박으론 기수가 한번 세게 해봤는데, 그 다음날 많이 그런 뭐랄까요? 좀 부상의 여파가 좀 커져야 되는데, 전혀 안 커져요. 그냥 고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죠? 한석봉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저희가 한번 공략했다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좀 눈여겨봐두는 그런 마필인데 리비어 혈통이고 상당히 잘생겼어요. 얘는 유연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단지 리비어 혈통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순발력? 그런 것들은 좀 떨어져요. 근데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컨디션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딩크 원인데 지금 연주대군이나 스페셜스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얘네들이 지금 능력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전부 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한딩크원은 어떤 부상에서만 회복을 하면 얼마든지 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좀 한딩크원을 좀 주시해서 보자라는 얘기고요. 또 한 마리는 춘추입니다. 근데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지금 조교를 좀 잘 해놨어요. 근데 여태까지 조교 잘해가지고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가져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연주대군과 스페셜시티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한 수 위지만 한딩크원이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기였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만방이 여기 지금 인기 1, 2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인기 2 안은 무조건 들어있어요. 두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420kg짜리가 1800을 다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못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경주를 단독 선행도 아니에요. 하얀 누리가 더 빠르죠. 정상적이라면 하얀 누리가 무척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마로한이 있고 원래 블랙스완도 빠르고요. 이 정도가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만방이 선행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근데 얘가 선행을 뭐 단거리에서는 따라가서 입상이 했습니다만은 그 입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뒷심이 없었어요. 상대가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가기를 한번 좀 얘 선행 실패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준비한 말이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경주도 춘추나 한딩컨이나 이 두 마필이 워낙 지금 하나는 조교를 잘해놓고 하나는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답이나 이벤트키는 컨디션이 무척 좋아졌어요. 근데 매번 그만큼밖에 못 뛰는 마필이에요. 크고 느린 그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이도 마찬가지예요. 컨디션보다는 조교를 조금 더 해놓은 마필인데 좀 아직까지 이 두 마필이 거의 다 바닥에서 경주를 펼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주는 만방이 선행이 아니라 하얀 누리, 그러니까 다른 여타 마필이 선행을 가는 순간 얘네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락슈미 뒤에 있죠. 그다음에 레이카도 인기권에 있는데 뒤에 있죠. 또 뭐죠? 챌린저도 역시 뭐 거의 후미권 6번이요? 6번 100점 필승도 다 후미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경주에서는 뒤에서 오는 마필이지 앞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 입상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벤트키는 안말이지만 힘이 좋고 다비는 지금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반짝하는 거죠. 이 찬바람이 불면서 좀 반짝하는 그런 컨디션인데 뭐 다비 같은 경우는 여참 뭐 현장에서 좀 날릴 수도 있지만 이벤트키는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컨디션이 지금 그 조교 때 컨디션을 보면 얘는 그 바로 예시장으로 이어져요. 근데 다비는 조교 때는 좋더라도 예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키 쪽에 좀 중심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데 자 레이카도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점 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8주 만에 나오는데 뒤에서 경주를 펼치고 얘도 아까 언비터블 같은 그런 유형의 마필이죠. 잘 타요. 기가 막히게 타야 돼요. 이쿠야스 기수나 이찬호 기수가 정말 힘을 정말 잘 안배해서 탔는데 서승훈 기수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 실수를 했을 때를 좀 대비해서 좀 분산 배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100점 필승이 이 경주에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만방의 선행력만 빼놓고 본다면 100점 필승이 한 수 위입니다. 이 경주 이제 100점 필승으로 갈 것이냐, 아예 이벤트 퀸의 어떤 그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축으로 갈 것이냐, 요것만 조금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답이나 100점 필승, 뭐 락슈미, 선행가는 만방, 뭐 여러 좀 분산 배팅을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의 셋째 주 10월 18일, 19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제가 주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주로 상태가 좀 퍽퍽해요. 많이 무거워요. 그 말들이 어떤 스피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게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건조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어떤 땐 보면은 물론 능력마들이 있긴 하지만 기록이 빠른 경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뭐 다음 주에 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